자, 문제 행동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원인의 소재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타고난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질적 장애라고 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유전적인 문제와 연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손상과 같은 대뇌 병리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발달 장애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뭐 여기는 어떤 유전자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대부분 발달 장애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타고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겨난 문제 행동은 기능적 장애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주로 정서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질적이거나 선천적 요인에는 큰 결함은 없지만 태어난 이후의 가정의 생활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같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장애가 바로 기능적 장애에 포함되고 많은 경우 정서장애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러나는 문제 행동이 주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가 증상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발견하고 누구나 그 아이의 행동을 봤을 때 또래 아이들과 좀 다른데 저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뇌현화된 장애입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문제를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그 증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는 ADHD나 또는 성인에게 굉장히 폭언을 하거나 성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런 반항성 장애와 같은 행동 장애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증상도 있죠. 이것은 내재화된 장애라고 불리는데요. 내재화된 장애는 사실상 특히 영유아기 아동기 시기에는 더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굉장히 불안감이 높거나 공포감이 극도로 높은 경우,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경우로 불안장애와 같은 증상이 여기에 해당되고 혹은 기분장애,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기분장애와 같은 것들도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증상을 발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